참거짓을 분명하게 판정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는 7이다. 이런 경우는 참인 등식이지. 그 다음에 3 더하기 4는 8이다. 이것은 거짓인 등식이 되겠지. 이렇게 참이나 거짓이 판정이 된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x 더하기 4는 7 이런 것처럼 그 x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 수학에서는 보통 방정식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지. 그때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건문의 진리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어. px, 어떤 조건 px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조건이 x씨는 어머니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 x 자리에 오는 대상이 어머니임인 사람이 오면 참이 되고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오면 거짓이 되겠지. 이 조건을 만족한 대상들의 모임, 이 모임을 우리는 조건 px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랬을 때 어떤 대상 A, B 두 대상이 있는데, A씨가 만약에 어머니라고 해보면 A씨는 이 조건 P에 대하여 참이 되겠지. 이 영역 내에 존재한다. A씨는. 근데 B씨가 있는데 B씨는 어머니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은 B씨는 이 바깥에 있겠지. 그런데 만약에 어떤 C라는 존재가 있는데, C라는 존재는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아니다. 이런 대상은 존재를 하질 않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내에서 존재한다면 우리 세계의 바깥에 존재할 것이다. 그 대상은 우리의 세계를 부정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상은 또 우리의 세계를 부정하는 존재가 된다. 이러한 대상을 우리는 모순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계에는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모순은 우리의 세계를 부정을 하는 거고, 모순은 참이나 거짓인 것도 아니다. 이때 조건 하나에 대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의 대상은 그 조건의 안과 밖 두 영역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조건이 둘이라면, 예를 들자면 조건 P는 XC는 착하다, Q는 XC는 성실하다. 그래서 여기는 착하다의 집합이고 여기는 성실하다. 물론 이런 것이 명제에는 되진 않겠지. 참거짓이 판정이 되진 않지만 설명을 위해서 이런 애들을 설명을 해보겠다. 우리는 이 착하다의 조건과 착하다, 여기는 성실하다, 이러한 조건들에 대하여 그 성질을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참이거나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거짓인 진리값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조건이 두 개가 되면 2의 제곱인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있다라고 해볼 때, A라는 대상은 TT,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한 거지. 그러면 A는 여기에 있겠고, B는 TF 여기에 있겠고, C는 여기에 있겠고, D는 여기에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조건 PQ에 대하여 A, B, C, D를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두 속성 사이에, 조건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할 때뿐이다.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생각을 할 때 이 경우 착하다와 성실하다처럼 착하면서 성실하고, 착하지만 성실하지는 않고, 착하지 않지만 성실하고, 착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이런 대상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겠지, 우리 세계에서는 진짜로. 그런데 만약에 P와 Q가 이렇게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서로소인 그런 속성들끼리의 관계에서는 A, TT, A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지. A는 이 바깥에 있어야지. 그리고 B는 여기 있겠고, C는 여기 있겠고, D는 여기.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A인 대상은 이러한 세계를 부정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이것을 부정하는 발레가 되는 거다. 적어도 우리의 세계는 이것이
끝이다 라는 게 틀렸다가 되는 거지. 이 경우도 보면 P가 완전히 Q의 부분집합일 때 A라는 대상은 여기 있겠고 B, A이면서 B가 아니다. 이 존재는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없겠구나. 이 우주 바깥에 있어야 되겠지. FT, C는 여기, D는 여기. 그래서 역시 이 대상도 이러한 세계를 부정을 하는 그러한 발레가 되겠고, 이 세계는 여기가 A가 있겠고 B는 존재할 수 없겠지. P이면서 Q가 아닐 수가 없으니까 C는 F이면서 T다. 그러니까 역시 C도 존재 못하고 D도 FF다. P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고 Q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D는 이렇게 존재하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만일에 조건이 두 개가 존재한다면 그 조건에 대하여 참 또는 거짓을 갖는 대상이 넷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대상들이 존재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하여 고려를 해보면 그 넷이 모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세계들도 있고 또 어떤 대상들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세계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상이 먼저냐 아니면 이러한 세계가 먼저일까? 우리는 대상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어떤 대상이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대상과 성질 사이의 우선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성질이 더 우선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의 진리집합 PQ에 대하여 참 또는 거짓의 진리값을 갖는 대상들에 대하여 우리는 P 또는 Q나 P and Q의 진리값을 살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P 또는 Q라고 하는 것은 P와 Q의 합집합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조건 P에 대하여 어떤 대상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진리값을 갖는 것은 그 영역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이 됐듯이 P 또는 Q다. P 합집합 Q에 대하여는 P 또는 Q의 영역은 이러한 집합관계에서는 이 영역이 될 테고 여기에 이 영역 안에 존재하는 대상들은 이 논리적 연산에 대하여 대상 A는 여기에 있으니까 참이 되겠고 지금 B는 여기 있으니까 역시 참, C는 여기 참, D는 해당이 없으니까 거짓 이렇게 되겠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부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역에 있지 않다. 그런 의미야. 지금 이것은 A, B, C, D 이 네 대상과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집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대상과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영역에 있으면 그 영역 내에 위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논리적 기호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러한 집합관계라고 한다면 P 또는 Q에 A나 B나 C나 D를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A는 참이 되겠지. P 또는 Q면은 P거나 Q인데 결국에 이제 Q가 되겠지. 이 경우라면. 그러면은 A는 P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Q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P의 원소도 되고 Q의 원소도 되니까 되고 그치 여기 했던 대로 A, C, D는 다 될 거야. C에 대해서도 참인 진리값이 있고 D는 F인 진리값을 갖는데 이 세 개가 끝이고 그런데 P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Q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P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데 Q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런 대상은 우리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지. 이 B에 대하여는 이 P와 Q에 대한 진리값을 상상을 할 수가 없다. 거짓도 아니야. 거짓도 아니고 이 세계에서는 모순인 존재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세계를 인정한다면 B는 없어져야 되고 B를 인정한다 그러면 이 세계가 부정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P와 Q, P 합집합 Q에 대하여 P에 대해서는 T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Q에 대해서는 F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참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P와 Q라고 하는 것은 P와 Q의 합집합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값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 개들은 부정을 하는 거다. 비슷한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 우리가 P and Q, P and Q 이것은 집합으로 얘기하면 P 교집합 Q 이렇게 되겠는데 역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는 뭐다? 집합이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그 집합의 구성원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대상들인데 구성원이 된다면 그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 구성원이 되지 않으면은 우주 내에 존재하지만 이 집합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진리값을 P and Q일 때는 P 그리고 Q일 때만 참이다. 그래서 T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다 F다. 이렇게 우리는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은 P and Q의 경우에는 이러한 집합 관계에서는 P and Q는 바로 이 영역이 되겠지. 이 영역에 존재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바로 이 경계가 이때의 조건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P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Q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기 들어오면서 참. B의 경우에는 이렇게 B, C, D. 어차피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 여기 영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 거짓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러한 집합관계가 아니고 속성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아니고 이런 관계, 한 속성이 다른 대상에 완전히 포함된다면 이 경우에 P and Q는 존재하지. P and Q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될 테고 오직 P만 참이 되겠지. 그러면 주어진 대상은 P and Q, P 교집합 Q에 대하여는 참이 되고 B는 B에 대하여는 판단이 불가능한 거지. C는 이 영역에 있지 않으니까 거짓인 거고 D 역시 이 영역에 있지 않으니까 거짓인 거다. 다만 이때는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경우들도 역시 A나 여기서는 B, C 이 연산에 대하여 이 집합에 대하여 참거짓을 판단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P and Q, P 교집합 Q의 연산에 대하여 대상 넷의 진리값을 따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러한 두 속성과 속성의 관계,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다만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안 했던 거지.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현장학습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말들처럼 우리는 평소 때 만약에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런 식의 문장들을 쓰는데 이러한 문장들을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하지. 이때 앞에 부분에 또 조건이 와야 하고 뒤에 부분도 역시 조건이 와야 돼. 어떤 대상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정이 돼야 되는 앞에 오는 조건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오는 조건을 우리는 결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P면 Q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건문에 대한 진리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조건문의 진리값에 관한 이야기다. 조건이 두 개가 있을 때 한 조건이 PX, 한 조건이 QX일 때 그 조건들에 대하여 참 또는 거짓인 성격을 갖는 대상들은 이런 네 대상이 가능하고 조건 PQ가 있으면 그 조건 둘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이거나 또한 이러한 일부 교차하거나 또는 이렇게 서로 별개이거나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네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 그 중에서 P면 Q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건 P와 조건 Q 사이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문장인 거다. 이것은 지금 어떤 집합이고 그 집합의 구성원이 되려는 후보들인 거야. 구성원이 되면 참이 되고 그 영역 안에 포함이 되고 구성원이 되지 않으면 거짓으로서 그 집합의 바깥에 있게 된다. 하지만 이 표현은 어떠한 영역 내에 무엇이 있어야 ABCD가 어떤 영역 내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 아이들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합 P와 집합 Q 사이, 속성 P와 속성 Q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언급인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지금 이런 경우는 보통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이것은
집합과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표현한 것일 뿐 집합은 아니다. 그러면 가능한 이러한 4개의 관계에 대하여 여기를 지금 P가 완전히 Q의 부분 집합인데 여기를 케이스 1이라고 하고 여기는 일부 교차하고 있는데 얘는 케이스 2, 여기는 서로 상관없는데 얘를 케이스 3, 얘를 케이스 4 이렇게 해보면 케이스 1 여기를 그냥 2, 3, 4라고 해보겠다. 그러면 이때 각각의 4개의 경우에 대하여 A, B, C, D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나? A는 여기 존재하지. TF 여기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FT는 C는 여기, D는 여기 이렇게 위치하겠고 케이스 1에서는 케이스 2 이런 경우에는 TT면 A, TF, B, C, D 이 경우에는 케이스 3의 경우에는 A는 존재할 수 없겠고 B, C, D 네 번째 경우 케이스 4의 경우에는 TT이면 A는 있지만 TF, T이면서 F일 수는 없으니까 B, FT, C, D는 여기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경우에 대하여 대상들 A, B, C, D의 진리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A가 이 집합과 집합 사이 케이스 1의 경우를 부정을 하느냐 아니면 긍정을 하느냐의 성격을 가져. 그러니까 XC가 어머니면 XC는 여자이다 라는 문장은 사실은 모든 어머니는 여자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거야. 그럼 그에 대하여 A는 여기 존재하니까 여자고 어머니니까 사람들은 이 조건문에 대하여 이 아이만 참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이 문장에 대하여 참 거짓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도 착각하기를 T니까 어머니니까 T고 이거를 T 이랬는데 T면 T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것도 또 잘못된 해석이고 일단 A는 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하여 A는 이 세계 이러한 우주 내에 존재할 수 있겠지.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참인데 B는 어떠냐면 T이면서 F이다야 모든 어머니는 여자이다 했는데 그에 대한 반례인 거지.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하여 거짓인 진리값을 주게 된다. 이 세계가 파괴가 돼야 되는 거지. 이 우주는 B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하여 이러한 포함관계에 대하여 B는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주게 된다. C 역시 들어갈 수 있겠지. 이 우주 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C에게도 참이고 D에게도 참이 되겠다. 두 번째 케이스, 일부 교차한다. 이건 뭐 집합관계에서 이러한 부분집합처럼 어떤 집합 표현 기호가 없어. 그래서 P이면 Q다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는데 이런 경우를 따져보면은 케이스 2에서는 다 참이네. 모두가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P이면 Q이다고 이 경우는 P와 Q가 일부 중복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하여 A, B, C, D는 다 긍정을 한다 이거야.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세 번째 케이스는 P와 Q는 서로소이다. 이에 대하여 A는 이걸 부정하니까 P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Q의 원소인 거야. 여기서는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을 부정해주는 반례가 되는 거다. B는 얘네들은 다 존재하지. 이 경우를 긍정하니까. 네 번째 경우에는 A는 존재하고 B와 C에게는 이러한 세계는 거짓이고 이 경우는 또 참이 되겠다. 그러니까 케이스 1이나 케이스 2나 케이스 3, 케이스 4의 경우에는 어떠한 영역과 그 영역에 이러한 대상들이 존재하는가 바깥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떠한 집합과 집합 속성과 속성 사이에 포함 관계를 언급해주는 표현이다. 이거고 그에 대하여 그러한 포함 관계를 부정을 하면은 반례가 돼서 그 주장에 대하여 거짓인 진리값을 갖는데 그러한 집합과 속성들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다면 그 문장에 대하여 참이다 라는 진리값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야. P이면 Q이다 라는 조건문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들의 예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조건문 XC가 어머니면 XC는 여자이다. 이러한 조건문이 있을 때 PQ에 대하여 진리값들을 TT, TF, FT, FF 이렇게 갖는 네 대상이 있어. 그랬을 때 A, B, D에 대하여는 별로 그렇게 잘못 해석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C가 좀 문제가 되지. FT인데 그에 대하여 참이다. 그러면 F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F이면 T이다. 이 경우를 F이면 T이다로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것이 F다라는 얘기는 XC가 어머니가 아니면 XC는 여자이다. 그랬을 경우에 XC가 어머니면 XC는 여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것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P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나 P이면 Q이다 라는 새로운 표현인 거야. 이거는 새로운 조건문이 되는 거다. P이면 Q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바른 해석은 어떠한 대상 C가 있는데 그 대상은 어머니는 아니고 여자인 거지. 그 대상에 대하여 이러한 문장에 대해서 참거짓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으면 노트북을 사줄게. 이러한 어떤 조건문을 누군가 했다고 하자고. 그러면 실제로 100점과 노트북은 서로 별개의 사건이지. 전혀 연관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케이스 3의 경우인데 그 경우를 이걸 말한 사람은 케이스 1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이거라면 이 케이스가 이렇다면 이 조건문의 진리값들을 갖게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생활에서는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 100점을 맞고 노트북을 사주는 경우와 100점을 맞지 않았는데 노트북을 사주고 100점을 맞았는데도 노트북을 안 사주고 100점을 안 맞아서 노트북을 안 사주는 이런 경우가 가능하지. 그래서 만약에 어쨌거나 실제로는 케이스 2나 케이스 3가 케이스 1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거니까 TFTT의 진리값을 갖게 된다. 마치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 라는 것처럼 날개가 있으면 항상 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 문제는 내가 날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조건문이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식의 접근도 가끔 볼 수 있는데 XC가 하늘을 난다면 XC는 복권에 당첨된다. 이렇게 전혀 별개인 두 속성, 집합 사이의 관계를 조건문으로 묶어서 마치 이런 것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조건문, 서로 별개의 관계를 갖는 조건문에 대해서 XC가 하늘을 난다. 근데 하늘을 날지 못하겠지. 비행기를 타지 않는 한. 그래서 F. 그 다음에 500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보자. 그럼 FNT란 말이야. 우리는 C의 경우가 되겠지. 그러면 누군가 XC가 하늘을 난다면 XC는 복권에 당첨이 된다. 그런데 XC는 하늘을 날지 못했다. 그리고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늘을 난다면 그는 복권에 당첨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다면 잘못된 결론이지. 왜냐하면 FNT라고 하는 것은 P와 Q에 대하여 F와 T의 성질을 갖는 대상에 대하여 참인 진리값을 갖는 경우는 P이면 Q도 있지만 케이스 2나 케이스 3 1, 2, 3가 모두 FNT에 대하여 P에 대해서 F이고 Q에 대해서 T인 FNT에 대하여 다 참인 진리값을 갖게 된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케이스 A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잘못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면 쏜다. 이런 문장을 예를 든 경우도 봤는데 움직이면 쏜다. 만약에 움직이는 게 P고 쏜다가 Q로서
PQ 사이에 이러한 포항 관계가 성립을 한다면 여기 이제 움직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쏘는 거지. 그러면 이 경우는 움직여서 쏜 거고 여기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쏜 거지. 그럼 움직이면 쏜다 그랬는데 안 움직여도 쐈단 말이지. 그래도 이 문장은 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 지금 이러한 관계는 움직이면 쏜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와 쏜다 사이에 움직인다와 쏜다는 같다. 그래서 움직이면 쏘는 거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쏘는 거고 그래서 케이스 4의 경우가 되는 거야. 만약 케이스 4가 케이스 1이라면 이런 진리값을 갖겠지만 움직이면 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포항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는 언급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쐈다면 움직이지 않았는데 쐈다면 이 문장을 거짓을 만든 것이 된다. P이면 Q이다와 나피 또는 Q는 서로 진리값이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느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것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이러한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문장인데 이에 대하여 A는 여기에 있겠고 B는 이 세계에 없고 C, D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 문장은 모든 P는 Q하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B는 P이면서 Q하지 않다 그걸 나타내는 어떤 애란 말이지 어떤 대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B는 어떤 P는 Q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파괴를 하고 이 B는 P와 Q 사이에 이러한 관계이든지 일부 P와 Q가 일부 겹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 또 이게 점점 벗어나서 완전히 P가 Q와 벗어난 이 경우까지를 우리는 어떤 P는 Q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B는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이러한 문장,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 거짓이다 라는 진리값을 주게 된다. 이에 반해서 나피 또는 Q는 뭐냐? 이러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보면 나피는 이제 여기가 되겠고 Q는 여기가 되겠지. 그럼 결국 나피 또는 Q의 영역은 뭐냐 하면 전체가 되는 거지. 바로 이 아이는 전체인 U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오어는 그 영역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A는 존재하고 B는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F인 거고 C는 여기 있겠고 D는 여기 있겠다. 그래서 둘은 같은 진리값을 갖게 되는데 성격은 좀 다르지. 성격은 좀 다르다. 이것은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영역에 대한 이야기다.